예, 방금 저희도 상담을 할 때요, 우리가 저평가된 부동산을 찾아서 향후에 또 미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많이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현재 가치는 별로 작지만 앞으로의 가치가 큰 데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 지역이라는 곳은 결론적으로 업무 지역과의 접근성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업무 지역과의 접근성은 뭐 토지가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동 시간이 얼마큼 짧아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토지의 가치가 변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파트도요, 결론적으로 이 토지의 가치가 높아지는 데가 투자의 대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과 근접한 수도권에서 이 업무 지역을 굉장히 빠른 시간에 접근할 수 있는 열차 중에 하나가 바로 GTX다. 그래서 이 GTX의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지역들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GTX라는 건요, 서울 도심을 30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열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 1시간이 넘는 이런 수도권 외곽 지역을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에 돌파할 수 있는 열차라서 매우 획기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열차는 3가지 정도의 노선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서북쪽서부터 시작해서 동남쪽으로 갈 수 있는 이 A 노선과 그리고 또 서남쪽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동북쪽으로 갈 수 있는 이 B 노선, 그리고 또 의정부터 시작해서 이 과천, 금정까지 가는 C 노선, 이렇게 3가지 종류의 GTX가 있습니다. 자, 각자 약 2023년에서 약 25년도 개통을 완공을 또 목표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자, 이 색깔별로 보신다면 이 서울 인접한 수도권을 이 X 표시로 계속 접근할 수 있는 열차망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지하철 속도를 표시한 건데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자, 1호선에서 8호선 라인까지는 대략 한 35km 정도 선에서 열차가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분단선 같은 경우에 37km, 그리고 9호선 급행열차가 약 46km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급행열차를 타시면 상당히 또 업무적과 접근성이 높아지는 열차이기도 하고요. 또 경춘선은 약 61km, 그리고 신분당선 64km, 그리고 또 공항철도 급행 같은 경우는 80km로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GTX 같은 경우에는요, 시속 113km로 가기 때문에 이 서울 지역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일반 열차보다도 많게는 약 3배 정도의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정말 시간적인 면에서 굉장히 단축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노선 같은 경우에는요, 뭐 파주랑 일산을 거쳐서 가는데요. 자, 수서까지 약 24분, 그리고 B노선은 청량리에서 송도까지도 약 30분이면 도달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C노선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에서 오는데 금정 저 끝에까지 가는데도 28분이면 도달을 합니다. 자, A노선 같은 경우 가장 빠른데요. 자, 킨텍스에서 동탄까지 가는데도 약 36분이면 도달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열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노선이 A, B, C노선 중에 가장 빠르고 그리고 또 가장 확실한 지금 열차 구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2018년 내년이죠. 내년 말 정도에 착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정도에 개통이 예정인데요. 그래서 A노선을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을 한번 볼 수가 있겠고요. 자, B노선 같은 경우에는요. 자, 2017년도에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해서 또 2025년도에 개통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의정부를 가는 신호선 같은 경우에는요, 조사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요, 2024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노선부터 한번 보겠는데요. 자, A노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확실한 노선으로 지금 밝혀져 있는 상태에서 기존에는 이제 킨텍스에서 시작됐던 A노선이 최근 들어서는 이 파주 운정이라는 부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주 운정 신도시에서는 굉장히 좀 수혜적으로 다가서고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킨텍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A노선 같은 경우에는요, 파주 운정 신도시서부터 우리가 삼성을 지나서 이 동탄까지 가는 열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말에 착공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사업 방식이 위험 부담형으로 해가지고 민자와 정부가 같이 수익을 나눠가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좀 진행될 수 있는 노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B노선 같은 경우에는 송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인천 송도에서 시작이 돼가지고요. 지금 현재 청량리를 지나서
또 마석까지 가고 있는데 자, 좀 전에도 제가 상담했었던 분들이 또 여기 주변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GTS가 이렇게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이 별내나 또는 마석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수혜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예비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인데 자, 예전에는 송도에서 청량리까지만 했을 때는 사실은 타당성 검토에서 그렇게 썩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의 열차망을 이용할 수 있는 이 마석까지 이용하는 방법이 또 하나의 방법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계획 안에서 연장 구간을 통해서 좀 더 그 베네핏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 안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송도에서 청량리까지는요,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열심히 좀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보실 만한 게 송도에서 또 강남 쪽으로 가는 노선 변경에 대한 연구가 또 있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강남 잠실로 갔을 때는 예비 타당성 검토 조사에서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청량리까지만 가는 점수는 0.33이었었다면 인천에서 잠실로 갈 때는 1.06으로서 1 이상이 되면 타당성 검토에서 합격 점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강남으로 가는 거는 점수가 좀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호선입니다. 신호선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지금 열차가 되겠는데, 자, 그로 인해서 의정부나 창동이나 광운대역들이 좀 후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정부에서도 양주까지도 또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좀 고려 대상이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 저 북쪽에 있는 지역들도 상당히 좀 좋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서도 보면 의정부에서 양주까지 확장되는 계획안과 그리고 금정에서도 또 수원까지 가는 또 안이 형성돼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의정부에서 금정까지의 길이 개통을 목표로 좀 두고 있는데 향후에 연장된다라면 그 더 많은 수도권에서 수혜를 좀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A, B, C 노선이 있는데요. 자,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운정에서 금정까지 가기 때문에 요 파주라든가 일산 그리고 또 판교라든가 용인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B 노선 같은 경우에는 위로는 마석이나 평내 그리고 다산 신도시 밑으로는 이제 송도 지역이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C 노선 같은 경우에는요, 의정부를 통해서 양주라든가 또 창동이나 좀 더 내 광운대 역세권 또는 청량리 같은 지역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좀 저평가된 부동산들을 매입하신다면 향후에 개통이 되는 2025년 정도 됐을 때는 또 좋은 결과를 좀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요. 자, 2018년도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셔서 또 선물 보따리를 좀 하나씩 또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